네, 정치 돋보기 시간입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합종연횡도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이하원 논설위원과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판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내일 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자, 이 의원은 아마 김종인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의당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김종인 의원은 오늘 전 대표는 오늘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는데 말입니다. 네. 4월 들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현주 의원의 탈당도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좀 보이는 얼굴하고는 달리 상당히 좀 다부진 스타일인데 사실 지난주에 TV조선에 나온 후에 끝나고 나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때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후보하고의 어떤 세계관과 또 입장이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오늘도 어제도부터 해서 계속 양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문자 폭탄에 관한 뭐 그런 이야기죠. 문자 폭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뭐 이분들이야 어떤 선의로 조금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한번 또 받아본 사람들은 상당히 놀랍고 또 어떻게 누구는 또 공포스럽다고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현주 의원이 상당히 좀 당을 같이 하긴 어렵겠다 이렇게 느꼈던 모양이고요. 탈당의 변도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옵니다만 친문 세력이 장악한 당에서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사실 같은 당이었고 거기서 나온 분들이 국민의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이전부터 안철수 의원이 이제 안철수 후보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결행을 하는데 조금은 남들보다는 고민을 덜한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는 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면 나중에 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현주 의원 한 명의 탈당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혹시 또 흔들리는 의원들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문재인 후보하고는 좀 갈등을 빚었거나 이번 경선 과정에서 또 상처를 당한 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저는 사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탈당 도미노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양자 가상 대결 이런 보도는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상호 원내대표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정책 판단이 빠른데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좀 실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양자 대결을 다루고 안 다루고 하는 거는 각 언론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2002년도에도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세 명이 이렇게 다퉜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회창 후보가 워낙 대세였는데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이회창,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이런 단일화 양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또 5년 전만 해도 당시에도 박근혜, 문재인, 또 박근혜 그리고 안철수 이런 양자 대결 이런 또 선례가 분명히 뭐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는 그렇게 양자 대결을 뭐 관례적으로랄까요? 뭐 되든 안 되든 비현실적이든 어쨌든 간 한번 해보는 게 좀 뭐 추세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나 다른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그럽게 무시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걸 좀 키워준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이거는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죠. 당시에도 이회창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불과 투표 12월 19일을 25일 앞두고 나서 정말 상극으로 평가받았던 정몽준, 노무현 두 후보가 단일화돼서 역전됐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진보 세력이 5년 더 집권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거하고도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4월 3일에 디오피니언이라는 곳에서 처음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앞선다라는 조사가 나와서 이건 상식 밖의 여론조사다. 믿을 수 없다. 선관위의 의뢰
하겠다까지 했는데 네. 이것 이후로 또 이런 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조원 CNI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기 48.1대 43.7. 이건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얘기를 또 안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거 경합한다고 봐야 되죠. 네. 네. 그런데 또 오늘 이런 여론조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보면 오늘 엠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47.0대 40.8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 여론조사가 3일에 걸쳐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로 결정된 게 아닌데 세계 회사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일정하게 안철수 후보가 우세인 현상이 양자대결을 했을 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다는 건데 이건 우상호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걸 경계해서 얘기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유권자들에게 이거 문재인 후보 쪽이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오히려 주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하면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는 뭐 숫자가 앞서더라도 여하튼 이거는 경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밖에 있을 때는 우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차범위 내에서는 경합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 이 자세한 내용들을 밑에 수치들이 좀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는 것도 한 재미일 겁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트렌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거. 우리 이하원 논설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이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